오늘 하이라이트, 진짜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아트바젤 홍콩이 신설한 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중 우승자 한국의 안녕하십니까 미미 여러분. 이번 주 미미 레스토랑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맛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맛있는 에피타이저, 지난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홍콩에서 아트바젤 홍콩 열렸습니다. 그 얘기 잠깐 전해드릴게요. 오늘 하이라이트, 진짜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아트바젤 홍콩이 신설한 상이 하나 있습니다. MGM 디스커버리즈, 그러니까 신진 작가를 발굴해서 상을 주는 건데 후보가 3명이었고 그중 마지막 우승자 한국의 신민 작가였습니다. 내가 왜 박수를 치냐면 돌려서 작년 프리즈 서울대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프리즈 리뷰를 하면서 주목했던 작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작가, 바로 신민 작가였습니다. 그때도 이게 뭐 몇 분 되지도 않는 이 꼭지에 왜 이 작가를 계속했지? 난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에 상도 받아서 특히나 아트바젤이 이번 전시에서 꼭 봐야 될 전시 섹션으로 계속해서 신민 작가를 추천했었는데 우리 신민 작가 이번 상으로 상금 5만 달러를 받습니다. 게다가 마카오에서 전시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이 신민 작가 어떤 작품이냐면은 이 작가가 아르바이트를 해보면서 경험했던 건데 여자 임시 고용직만 망핀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여성이면서 일을 하는데 이런 제약을 받고 있구나. 물론 망핀을 해야 되는 게 위생적이긴 하죠. 근데 망핀을 한다는 거는 긴 머리라는 뜻인데 그렇다고 그럼 짧은 머리 여자를 선호하느냐?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느꼈던 약간의 젠더의식을 아주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알바생의 비애를 골판지를 재료로 한 작업으로, 그것도 그림은 약간 사인펜으로 찍찍 그린 듯한 날것의 느낌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애환이 담겨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외형적으로 비주얼만 보기에는 일단 재밌고 귀여워.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눈물 나는 사연들인데, 지난번 프리즈 때 봤던 작품들 중에는 작가가 패스트푸드점에서 혹은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알바를 하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대. 혼자서 막 공시렁공시렁 막 투덜투덜 하는데 그 투덜투덜한 내용들을 작품에다가 싹 적어놓은, 그래서 익살스러우면서도 좀 짓궂은 듯한 작품들 이번에 대거 아트바젤 홍콩에서 선보였고 상까지 받았습니다. 이번에 갤러리 P21을 통해서 아트바젤 홍콩에서 선보였던 작품은 제목이 유주얼 서스펙트 시리즈입니다. 유주얼 서스펙트는 뭔가 의심받는 잠재 범죄자인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고객이 컴플레인 했을 때 그게 누구냐를 찾아서 이제 CCTV까지 돌려가면서 확인을 하고 그 머리카락이 누구 머리에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왜 머리 똑바로 모지 안 썼어? 왜 망핀 똑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작가의 경험담이 유머러스한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유주얼 서스펙트 시리즈는 아트바젤이 이번 행사 때 꼭 봐야 될 8개의 전시 중에 하나로 찍었던 전시이기도 합니다. 작가가 7평짜리 원룸 오피스텔에서 살면서 작업도 한대요. 그러니까 작업 자체가 어쩌면 자신의 삶을 투영한 것이기도 한데 상 받아서 너무 좋대. 그동안 너무 세상이 몰라줬었는데, 근데 내가 세상이 몰라준 게 아니라 내가 알아봤었는데, 우리가 그때 찍었던 작가, 우리 한국의 신민 작가가 점점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게 되니까 정말 너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트바젤 홍콩은 아시아에서 최고로 큰 아시아 최대 아트페어입니다. 아트바젤 홍콩은 5일도 채 안 되는 기간이지만 그동안의 거래액은 1조 원, 약 1조 원. 그럼 이게 한국 미술시장 전체 거래액의 2배 규모였어. 예전에는 한국 미술시장 전체 규모가 5천억이 안 됐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조금 높아졌지만 그 정도로 엄청난 파워풀한 아트페어입니다. 아시아 미술시장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게 된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던 행사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9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건데요. 코로나 이전이었던 2019년에도 한 8만 명 안팎의 관람객이 다녀갔었으니까 이제 좀 더 관람객이 늘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미술시장이 살아나나, 혹은 홍콩 미술시장의 부활인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홍콩 미술시장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래 홍콩은 잘 나가는 미술시장이었어요. 아시아 미술시장의 허브였고 2008년에 아트바젤 홍콩의 전신인 HK 홍콩 아트페어가 열렸고요. 이걸 2013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아트페어인 아트바젤이 홍콩 아트페어를 인수하면서 아트바젤 홍콩이 됐습니다. 왜 홍콩이 아시아 미술시장의 허브가 됐었느냐?
홍콩은 금융도시이고 그래서 많은 돈들이 오가는 곳이고 그리고 중국에 속해 있지만 중국만의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서양 한복판 같은 느낌. 게다가 명세특구, 매력적인 도시. 많은 사람들이 홍콩 아트페어로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홍콩의 해외 유명 갤러리들, 하우젠월스나 가고시안 갤러리, 바데우스 로팍, 페로탄 갤러리, 리마머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갤러리들이 다 홍콩으로 둥지를 틀었습니다. 근데 홍콩에서 몇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이슈였는데 홍콩이 중국으로 다시 반환됐다는 정치적 문제, 그로 인한 홍콩에서의 정치 시위 같은 것들이 있어서 미술 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 홍콩은 가뜩이나 섬 도시인데 더욱 홍콩이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홍콩에 들어와 있던 외국 회사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홍콩 엑소더스인데 그렇게 되니까 미술 시장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 영향 중에 하나가 사실 홍콩에 있던 주요 인터내셔널 갤러리들이 철수하면서 한국 분점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홍콩이 위축된 반사 효과로 한국에서 이제 열리고 있는 프리즈 서울이 더 주목받는다는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저런 이유 때문에 나도 홍콩 갈래다가 항공권 취소했잖아. 그래도 한편에서는 홍콩이 다시 되살아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저력이 뭐겠습니까? 아시아의 젊은 인구. 홍콩에 찾아오는 여러 컬렉터 중에서는 20, 30대 젊은 컬렉터들이 많고 특히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 컬렉터들은 미술품 자체보다는 미술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에 주목하기 때문에 콘텐츠가 있는 작품일수록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젊은 신흥 컬렉터, 소위 MG 컬렉터라고 부르는 새로운 컬렉터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미술품 소비에 돈을 쓰는데 중국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 30대인 신흥 컬렉터들이 아주 큰 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작년에 갔을 때도 정말 이 젊은 커플인데 루이비통의 쿠사마야의 그 시리즈를 막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도배를 해가지고 내가 보기엔 좀 웃기긴 한데 아무튼 그런 아트를 콘텐츠로 한 어떤 것들을 소비하는 적극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젊은 신흥 부유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홍콩이 다시 살아날 것 같아 라는 얘기와 그래도 아직까지는 썰렁해 요 두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콩에서의 판매 실적에 많이들 관심을 가졌는데 예를 들면 하우젠월스 갤러리가 갖고 나온 110억 원 규모의 루이스 부르주아 조각품이 첫날 팔리는 거 이건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루이스 부르주아 작품 같은 경우에는 200만 달러의 한국인 컬렉터한테 200만 달러면은 30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원로 거장들 쿠사마 야요이나 루이스 부르주아나 장미셀 바스키아 같은 거장들의 안정된 작품들은 고가에도 거래되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과연 이게 괜찮은 상황일까? 저는 좀 물음표를 남기고 싶습니다. 현장에 직접 갔던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작품들에서 뭔가 불황의 조짐이 보인다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참 잘 나가는 활황기에 또 활발한 시장에서의 작품이라고 하면은 정말 작가의 신작, 조금 새로운 시도 혹은 새로운 작가들의 발굴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예전에 늘 인기 있던 작가들의 이미 팔려 나갔던 작품들을 다시 한번 소환해오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호황기 때 팔렸던 작품을 이제 고객들이 리세일을 원하는 경우에는 갤러리들이 이걸 다시 받아서 또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아트페어에서 그런 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건 시장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분석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아트페어는 자체 거래 총액을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같은 시기에 열리는 경매를 통해서 유출을 할 수가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열렸던 크리스티 홍콩 경매를 보더라도 주요한 작품들 르누아르 작품이라던가 이제 큼직큼직한 작품들이 꽤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는 했지만 거래 총액을 놓고 봤을 때는 지난 수년간 최저치를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 아트페어도 전체적인 거래 양상에서는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었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트바젤 홍콩을 통해서 얻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아트바젤 홍콩을 통해서 아시아 미술 시장이 세계 미술 시장에서 입지를 견고하게 다닐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트바젤 홍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 작가들을 대거 선보일 수 있었다는 점.
이번에도 아트바젤 홍콩에서 한국 작가들 뭐 다 잘 아시는 뭐 이완, 박서보, 이배, 하종현 이런 작가들 다 선보였고요. 그리고 아트바젤 홍콩이 대형 설치 작품 위주의 언리미티드, 그리고 원로 작가들을 소개하는 까비넷, 그리고 신진 작가를 발굴하는 이 디스커버리즈, 이런 큰 섹션들을 통해서 다양한 한국 작가들 또 막 선보이는 기회가 됐었고, 그런 다양한 한국 작가들을 선보이는 플랫폼으로서 아트바젤 홍콩이 정말 크게 기여했습니다.